고모부였어요? 라는 김우주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안구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안구는 휘파람을 불다 멈춰 섰어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린 장안구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젠틀한 미소가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김우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장안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깔린 날카로움을 김우주는 놓치지 않았어요. 김우주는 손에 쥔 증거 서류를 꽉 움켜쥐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25년 전 그날, 비 오던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들을 만큼 다 들었습니다. 명순당 사기 행각도, 할머니 약을 바꿔친 것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고의 진실도요. 김우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로 떨리던 손이 이제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장안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그래. 알았으면 됐어. 이제 어쩔 건데? 증거라도 있어. 있습니다. 김우주가 서류를 꺼내 보이자 장안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장안구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주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25년 전 그날, 내 부모님이 왜 그 길을 지나갔는지 알아. 누가 그분들을 그 시간에 그곳으로 불러냈는지 알기나 해. 김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안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순당 후계 구도가 정해지던 날이었지. 내 아버지가 정식으로 후계자로 발표되는 날. 난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10년을 명순당에 바쳤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내 아버지가 차를 몰고 급하게 오시다가 거짓말. 김우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장안구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김우주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그게 사고였던 걸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걸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유메리가 뛰어왔습니다. 명순당 80주년 행사장의 소란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우주씨. 유메리는 김우주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우주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황장애 증세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유메리는 재빨리 김우주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천천히 숨 쉬어요. 장안구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 가짜 와이프한테 의지해. 아, 참. 그것도 곧 들통나겠네. 백상현 상무가 벌써 눈치챘던데. 유메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안구는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우주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좋아. 그럼 경찰에 고발해봐. 하지만 그 순간 너와 저 여자의 가짜 결혼 사기극도 세상에 알려질 거야. 명순당 사세가 보험 사기를 쳤다. 언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주가는 폭락하고 할머니는 충격받으셔서 그 지병이 더 악화되실 텐데. 김우주가 이를 악물었어요. 장안구는 김우주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필련 회장의 지병, 그리고 유메리와의 가짜 결혼. 모든 게 김우주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어요. 그리고 우주야, 한 가지 더 알려줄까? 내 사촌 형 응수, 그 친구 사실은. 장안구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고필련 회장이 쓰러진 거였습니다. 명순당 80주년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고필련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김우주는 할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고 유메리도 함께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김미연과 장안구 부부 그리고 장응수가 모여 있었어요. 김미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우주야,
내가 할머니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한 거 아니야? 김우주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안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안구는 태연하게 김미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야.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주의 비서가 먼저 다가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주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췌장암 말기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우주와 김미연, 장응수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고필련 회장이 췌장암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아니, 한 명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장안구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쓰러지신 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마 2개월 김우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메리가 재빨리 김우주를 붙잡았습니다. 김미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장안구만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쯤 깨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가고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우주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라니. 그것도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요? 그때 유메리가 조심스럽게 김우주의 손을 잡았어요. 우주씨, 괜찮아요? 김우주는 대답 대신 유메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만이 지금 김우주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필련 회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실에는 김우주, 김미연, 장안구, 장응수, 그리고 김주희의 비서가 모여 있었어요. 고필련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말 안 하고. 김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고필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것보다. 우주야, 너 이리 와봐. 김우주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고필련은 김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주야, 할머니가 너한테 명순당을 물려주려고 했어. 근데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할머니, 장안구가 무슨 일을 꾸몄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가짜 계약서 만든 것도. 근데 증거가 없었어. 너무 치밀하게 숨겨놨더라고. 장안구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필련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고필련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를 귀국시킨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회사를 넘겨주고 한구를 몰아내려고. 근데 시간이 부족했구나. 김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치료만 받으세요. 고필련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주야, 한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치밀한 사람이야. 조심해야 해. 그리고 고필련이 장응수를 바라봤어요. 응수야, 너도 이리 와봐. 장응수가 어색하게 다가갔습니다. 고필련은 장응수의 손도 잡았어요. 응수야, 너는 우주를 도와줘야 해. 알겠지? 장응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장안구를 배신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장안구는 냉정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고필련이 김주의 비서를 불렀어요. 주희야, 서랍에 있는 봉투 좀 가져와. 김주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필련은 그걸 김우주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사고 나기 전날 할머니한테 맡긴 거였는데. 우주야, 이제 내 거야. 김우주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한구를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 녹음 테이프에는 한구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가 담겨 있어. 하지만 아빠는 가족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어. 그게 아빠의 실수였구나. 우주야, 명순당을 지켜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김우주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25년 전에 이미 장안구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장안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러 가다가 장안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김우주는 천천히 일어나 장안구를 마주봤습니다. 고모부, 이제 끝입니다. 25년 동안 숨어 지내셨죠? 이제 대가를 치르셔야 할 시간입니다. 병원을 나온 김우주는 유메리와 함께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녹음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주씨, 괜찮아요? 김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고모부는 살인자고 제 인생은 가짜 결혼으로 얽혀 있고. 유메리는 김우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주씨, 저는 진짜예요. 우리 결혼은 가짜로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진짜거든요. 김우주가 유메리를 쳐다봤어요. 유메리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봐요? 욱해서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어요. 김우주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유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리 씨, 저도. 진짜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김우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응수였어요. 우주야, 형이야.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아버지 얘기야. 김우주와 유메리는 장응수가 지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장응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응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주야, 미안해. 형이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장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은 사실 아버지가 무서웠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형한테 이렇게 말했거든. 너는 명순당 핏줄이 아니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우주를 짓밟아야 해. 형은 그 말을 믿고 너한테 그렇게 했어. 김우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형, 그게 무슨. 아버지는 형을 도구로 썼어. 너를 견제하고 방해하는 도구로. 근데 형은 이제 깨달았어. 아버지는 형한테도, 엄마한테도, 심지어 우리 가족 누구한테도 진심이 없었다는 걸. 장응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 계좌 내역이야. 그리고 오민정이랑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있어.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김우주는 서류를 받으며 물었어요. 형,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장응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도 이제 벗어나고 싶어. 아버지한테서. 이 전부에서. 그리고 우주야, 미안해. 진심으로. 유메리가 장응수를 바라봤어요. 장응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야, 너는 명순당을 꼭 지켜.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가야 해. 장응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김우주는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메리가 김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주씨, 이제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날 밤 김우주는 명순당 본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와 장한구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한구, 자네 회사 돈 5억을 빼돌렸더군. 증거는 다 있네. 하지만 자네는 내 처남이고 미연이 남편이야.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려고 하네. 돈을 갚고 회사를 떠나게. 그럼 이 일은 묻어주겠네. 장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김우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장한구를 믿었지만 장한구는 그 믿음을 배신했던 거예요. 다음 날 김우주는 유메리, 윤진경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장한구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상현이었어요. 김우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백상현은 카페로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백상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유메리 씨와 김우주 씨의 결혼이 가짜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유메리와 김우주는 깜짝 놀랐어요. 백상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롯데팰리스 당첨이 잘못됐다는 거. 이성우 대표가 실수로 당첨시킨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걸 덮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유메리가 물었어요. 백상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롯데그룹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성우 대표의 부당한 지시를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용두시장 로비 사건, 부정 당첨 사건 전부요. 김우주는 백상현을 다시 보게 됐어요. 백상현도 자신만의 양심과 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유메리 씨의 롯데팰리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백상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첨 무효가 될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유메리는 놀랍게도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전 그 집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요. 유메리가 김우주를 쳐다봤습니다. 김우주도 유메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순당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고필련 회장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긴급하게 소집된 거였어요. 이사회에는 김우주, 장한구, 김미연, 그리고 외부 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이제 명순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회사 매각을 제안합니다. 외부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장한구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명순당은 미국 공장 사기 사건으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폭락했고요. 이럴 때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매각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미 세 곳의 대기업에서 인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김우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명순당을 매각한다고요? 80년 역사를 가진 명순당을 그냥 팔아넘기자고요? 우주야, 이게 현실이야. 회사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김우주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모부, 정말 회사를 살리고 싶으셨다면 왜 비자금을 빼돌린 거죠? 왜 가짜 계약서를 만든 거죠? 왜 오민정과 짜고 회사를 망치려고 한 거죠? 김우주가 증거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어요. 장흥수가 준 비자금 계좌 내역, 오민정과의 문자 내역,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녹음 테이프까지.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모부, 당신은 25년 전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고 명순당을 갉아먹었고 할머니의 약까지 바꿔치며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김미연이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오빠를 당신이. 장한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내가 했어. 그런데 어쩔 건데? 난 이미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어. 해외 계좌에 돈도 다 빼돌려놨고. 장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장한구 씨,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한구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어요. 김우주, 넌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명순당은 이미 끝났어.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다 떠났어.
넌 폐허만 물려받은 거야. 경찰이 장안구를 연행해 갔습니다. 김미연은 울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장안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고필련 회장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병실에는 김우주, 김미연, 장응수, 그리고 김주희 비서가 모여 있었습니다. 유메리도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어요. 고필련은 김우주의 손을 잡았어요. 우주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명순당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잊지 마. 김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고필련은 김미연도 불렀습니다. 미연아, 너도 이리 와봐. 김미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갔어요. 고필련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딸이라서 차별한 게 아니었어. 다만, 넌 너무 급하고 성급해서 회사를 맡기기가 두려웠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김미연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미안해요, 엄마. 고필련은 장응수도 쳐다봤습니다. 응수야, 넌 착한 아이야. 내 아버지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야. 우주를 도와주렴. 둘이 힘을 합치면 명순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장응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고필련은 유메리를 불렀습니다. 메리야, 이리 와봐. 유메리가 놀라서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고필련은 유메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너희 둘이 가짜 부부라는 거. 근데 말이야. 가짜로 시작했어도 진짜가 될 수 있잖아. 우주 녀석 좀 잘 부탁한다. 유메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잘 돌볼게요. 고필련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습니다. 할머니. 김우주가 고필련의 손을 꽉 잡았지만 고필련은 이미 떠나고 있었어요. 병실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고필련 회장의 장례식은 명순당 본사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명순당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고필련이 도왔던 보육원 아이들까지 모두가 고필련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윤진경이 김우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김우주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윤진경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유메리가 김우주 곁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나는 영원히 우주 옆에 설 수 없는 걸까? 윤진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윤진경은 알고 있었어요. 김우주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 유메리라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 낭독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필련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순당 지분 51%는 손자 김우주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지분은 딸 김미연에게 20%, 손자 장응수에게 10%, 명순당 직원들에게 10%, 그리고 사회공헌재단에 9%를 기부한다. 김미연은 놀랐어요. 자신도 지분을 받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장응수도 마찬가지였고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우주에게 명순당을 지켜라. 하지만 절대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내 곁에는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김우주는 유언장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메리가 김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명순당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안구의 사기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명순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가는 상한가로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순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경영회의가 열렸어요. 김우주,
장응수, 오선희 차장, 한원석 과장 등이 모였습니다. 오선희가 보고했어요. 팀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백화점 3곳에서 명순당 매장 철수를 통보해왔고요. 한원석도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대금 지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요. 김우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장안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우주는 폐허를 물려받은 거였어요. 장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주야, 정말 미안한데. 회사 매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안 돼요. 유메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디자인 시안을 들고 있었어요. 명순당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고필련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잖아요. 그리고 우주씨가 지켜야 할 유산이에요. 김우주가 유메리를 쳐다봤어요. 유메리는 디자인 시안을 펼쳤습니다. 제가 명순당 리브랜딩 작업을 해봤어요. 80년 전통은 유지하되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 라인도 개발하고요. 오선희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메리 대표님, 그런 걸로 무너진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신송이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제가 SNS 마케팅 전략 짰어요. 명순당의 진실된 이야기를 알리는 거예요. 고필련 회장님이 어떻게 명순당을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요. 차세정 사원도 거들었어요. 팀장님, 요즘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좋아해요. 명순당의 진짜 이야기를 알리면 분명 반응이 올 거예요. 김우주는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명순당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김우주는 깨달았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명순당은 사람이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명순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날 밤 김우주와 유메리는 명순당 1호점 앞에 서 있었어요. 80년 전 고필련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 지금은 명순당의 상징이 된 곳이었습니다. 메리 씨,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 명순당을 살릴 수 있을까요? 유메리는 김우주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우주 씨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김우주가 유메리를 돌아봤습니다. 유메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주 씨, 저희 이제 가짜 부부 그만할까요? 김우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떼 팰리스 당첨도 무효됐고 백상현 상무도 신고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짜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우주는 유메리의 손을 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메리가 더 꽉 잡았습니다. 대신요. 유메리가 김우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굴은 새빨갛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진짜로 해요. 진짜 부부로. 김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메리를 바라봤어요. 메리 씨, 지금 저 김우주 씨 좋아해요. 가짜 남편 하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구나. 처음엔 짜증나고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곁에 있는 게 당연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요, 우주 씨. 저랑 진짜로 해요. 김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메리 씨. 저도요. 저도 메리 씨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명순당 1호점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80년 전 고필련이 사랑으로 시작한 그 자리에서 김우주와 유메리도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전 약혼자 김우주였습니다. 전 김우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유메리, 너 진짜 날 버리고 저 남자 선택한 거야? 좋아.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전 김우주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김우주예요. 유메리 가짜 결혼건으로 제보하려고요. 네, 증거 다 있어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장한구에게 면회객이 찾아왔어요. 오민정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장한구는 차갑게 웃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근데 민정아, 내가 부탁한 거 다 처리했어. 뭐요? 김우주 놈, 곧 뒤통수 맞을 거야. 내가 심어둔 폭탄이 하나 더 있거든. 아, 그리고 회장 할멈 약 바꿔치기 한 거 기억나지? 오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그거 증거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가 교묘하게 내 명의로 처리했거든. 그러니까 민정아, 너도 곧 여기 들어올 거야. 오민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장한구는 끝까지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오민정마저 희생시킨 거였습니다. 3일 후 명순당 본사에 보험조사관이 찾아왔어요. 김우주와 유메리의 가짜 결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나온 거였습니다. 김우주 씨, 유메리 씨와의 결혼이 보험 사기를 위한 위장 결혼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롯데팰리스 당첨건으로요. 김우주와 유메리는 당황했어요. 누가 제보한 걸까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보자는 유메리 씨의 전 남편이라고 하던데요. 김우주 씨. 아, 동명이인이시네요. 유메리는 분노에 떨었어요. 전우주 그 자식이.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보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명순당 주가 조작 혐의도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김우주는 멍했어요. 명순당을 살리려고 애쓰는 와중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조사관이 나가고 유메리가 김우주에게 말했어요. 우주씨,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상한 제안을 해서. 아니에요, 메리씨. 제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장응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우주야, 큰일 났어. 명순당 최대 거래처인 대한유통이 계약 파기 통보를 해왔어. 이유는 명순당 대표의 도덕성 문제라고. 김우주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든 명순당이 김우주의 손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유메리가 김우주를 부축했습니다. 우주씨,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유메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돼요. 왜 가짜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진짜 사랑이 됐는지 다 말하는 거예요. 김우주는 유메리를 쳐다봤어요. 유메리의 눈에는 두려움 없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리 씨, 그럼 메리 씨도 사기죄로.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책임지면 되죠. 어차피 우리 진짜 부부 할 거잖아요. 김우주는 유메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맞아요.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우주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예요. 명순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김우주는 단상에 섰습니다. 유메리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순당 대표 김우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김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유메리 씨와 가짜 결혼을 했습니다. 롯데팰리스 당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였고 저는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김우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짜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유메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 유메리입니다. 처음에 저도 50억짜리 집 때문에 우주 씨에게 가짜 남편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주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럼 두 분은 지금도 보떼 팰리스를 포기 안 하시는 건가요? 김우주가 대답했어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백상현 상무의 내부 고발로 당첨 무효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서로만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명순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요. 김우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순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를 제 손에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우주와 유메리는 명순당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메리 씨, 후회 안 해요? 저 때문에 사기꾼 됐잖아요. 유메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우주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김우주는 유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요, 메리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두 사람이 함께라는 거였어요. 멀리서 윤진경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김우주는 유메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주야, 행복해. 내가 지켜줄게. 윤진경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지만 윤진경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한편 전김우주는 기자회견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유메리, 김우주, 두고 봐.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구치소의 장안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주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명순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복수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